네, 세미 아나운서의 야무진 어제장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연초 급락세는 우리 시장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2,400대 중반에서 별다른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부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투심 얼어붙으면서 중소형주들로 투자자들의 수급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주요 이슈 짚어주실 분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이번 주 정말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금요일장은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해봐야 되니까요. 바로 이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가 견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현대차, 기아 연간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또 만족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국 작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중에서 1, 2위를 차지한 게 현대차, 기아가 이제 영업이익 1, 2위 했고 삼성전자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사실 뭐 작년 상반기 때 이제 굉장히 좀 좋았었던 거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조금씩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제 조짐을 조금씩은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 이제 1월 초에 얘기했던 거는 좀 금리 인하가 조금 시기가 빨라진다면은 이제 그런 소비자 구매 심리 자체가 좀 회복되는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뭐 리카르도 총재도 마찬가지겠고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FOMC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좀 금리 인하가 조금씩 좀 미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캐스터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배당 이제 기준일이 이제 현대차가 2월 29일 그리고 기아가 3월 20일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 2월 달에는 이런 배당 관련된 뭐 기관들이나 이제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강력한 배당 정책,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관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 올 상반기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센터장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상반기에 이제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미국에서는 M6가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M6는 사실은 방어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 실적 발표에서 PER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배, 4배예요. 미국은 PBR이 3배, 4배인데 뭐 그럼 항상 쌌었다라는 논리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보자라는 시각은 조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굉장히 쌓여져 있고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테슬라 하락이 보여준 게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죠. 전기차 믹스가 조금은 뒤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 쪽에 허츠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내연기관 쪽의 어떤 성장, 그 믹스가 오히려 낫다 이런 시각도 좀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FX적인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BOJ 즉 일본은행의 정책 스탠스 변화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한국은행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변화시키는 부분보다 일본은행이 춘투라든지 4월에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어떤 강점 그리고 배당이나 밸류에이션, 마지막 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환율하면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도 방어 성장주의 개념은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섹터에서 찾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PBR 3-4배 이거는 좀 PER 3-4배는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비중은 늘릴 수는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판매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도요타가 이런 전기차 침투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크게 좀 많이 완화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기아는
뭐 SUV 쪽, 뭐 소렌토나 스포티지, 그 EV9과 같은 다양한 이제 SUV 관련 차량들을 이제 북미 쪽에 판매를 본격화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는 조지아나 이제 엘리바마 공장에서도 이제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서의 이제 그 MS 캐파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실적이 더 좋아지는 해가 아닐까라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에서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니까요.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봐 주시죠.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 방한하기 전에 미국 의회죠. 의회 의원들과 반도체 증산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결국에는 물론 6시간 머물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좀 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님과 이렇게 이제 만남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미 의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HBM 관련된 증설 얘기를 좀 더 강하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콘콜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한 올해 중반쯤 이제 HBM3E 이제 관련 이제 생산 물량들이 이제 컬 테스트만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문제 없이 좀 출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선점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HBM4까지 이제 가능을 했을 때 빠른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가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어느 정도 샘 알트만과 이제 얘기를 통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게 시장에서는 조금 부각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아까 자동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사실 큰 먹거리가 결국에는 좀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그냥 쉽게 짧게 넘어갈 이슈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 SK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코멘트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어제 실적을 기대 안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으로 그냥 다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네.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에서는 반도체 AI 관련된 뉴스는 뭐 계속 올해 내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의 최상단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최상단에서 더 올라가려면 전체 회사 매출액에서 HBM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나오는 AI 칩, 뭐 서버와 관련된 매출 확실히 더 늘어나는. 근데 어저께는 수익성 정도의 관리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 성장을 막 강하게 가기보다는 수익성을 가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고성장 그 칩에 대한 부분들의 조금 뭐랄까 약간 실망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근데 적자를 봤었던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봤었던 부분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그런 어떤 수익성 위주의 전략에 대한 약간 실망 매물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어닝 컨퍼런스 콘콜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HBM 관련된 투자 확대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장비주들 흐름 어떨까요? 네, 물론 근데 이제 새벽에 또 인텔 실적이 또 가이던스가 조금 하향하게 네. 되면서 사실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물론 작년에도 좀 얘기는 했었지만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낮춰질 수 있는 측면이었고 실제로 여기는 감산 효과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한 2분기쯤 이제 저희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한 2분기쯤에 간상 원복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특히 장비주 입장에서는 물론 HBM 쪽은 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히나 이런 실제로 간상 원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준 모멘텀은 좀 덜하지 않을까, 좀 차별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1월 31일 날 결국에는 조금 실망 매물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이제 콘콜에서 나왔을 조금
조금 강한 모멘텀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는 작년 실적 결과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HBM 관련된 증서들 그런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요테크니스 관련된 업무 협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향이냐 뭐 SK 하이닉스 향이 좀 나눠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쪽 시장을 좀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속도를 안 낼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금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인텔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나왔던 가이던스 영향을 오늘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31일 나올 삼성전자의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테슬라. 지금 호재를 덮었던 테슬라 삭풍. 자, 역주행을 거듭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간밤 시장에서 12% 하락했습니다. 182달러. 네.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네, 사실 오늘 뭐 우리 시장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그동안 뭐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계속 꾸준히 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 자체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장이 알면서도 그런 실망 매물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2월 7일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는 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알고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콩쿨에서 이제 올해 한 해에 대한 뭐 증설 이슈나 이 관련된 최근에 뭐 전담 M&A 팀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향후에 외형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게 과연 시장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그동안 뭐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가 매월 수출 데이터가 워낙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외국인들이나 특히 기관들이나 대한 수급에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제가 조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한 해도 사실 그에 대한 업황 회복이 사실 쉽지는 좀 않은 좀 상태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은 행보의 장세를 갈 거냐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 자체는 제가 볼 때 조금은 쉽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분석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그렇다면 현재 지금 포트에서 관련주 손실이 좀 크신 분들에 네.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말씀 주실 수 2차 있을까요? 전지와 관련해서요. 네. 비중을 크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보고서가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자동차다. 이런 평가들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믹스에서 MS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동일한 논리로 은행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침투율이 높아지고 밸류에이션 줄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카카오도 은행이다. 테슬라도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 아까 제가 현대차 PER 말씀드렸잖아요. 3배입니다. 4배. 테슬라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의 간격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물론 테슬라 자체는 또 단가를 인하하고 단가 인하하면서 MS를 늘려가겠지만 단가 인하하고 MS 늘려가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마진이 하락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배터리 업체 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후행적으로 테슬라가 다시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접근을 해도 상당히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공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략들 또 이슈들 챙겨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화장 과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